다음은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가보겠는데요. 오늘 신문 한 곳에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일감을 나눠달라는 민주노총을 민주노총이 폭행이다. 현대차 울산 공장 그리고 전주 공장 관련된 얘기예요. 무슨 교섭을 하러 왔는데 뭐가 벌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폭행인데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볼 지점들이 있죠. 과연 뭐 폭행이 맞는가, 뭐 물적 통로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거는 항상 사실관계가 중요하더군요. 이런 거 볼 때는요. 일단 그 부분은 좀 차치하고요. 이건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선한 변호사,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공장과 공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조금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예.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각 공장마다 생산하는 차종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차종을 하나를 생산하려면 그 라인을 이제 그 차량에 맞게 깔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각 공장별로 잘 나가는 차를 본인 공장에 유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래도 그럼 공장의 가동률이 높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야간 근로나 연장 근로, 즉 특근 수당이나 야근 수당 같은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그 어떤 공장에서 어떤 차량을 생산할지에 대해서 변경을 할 때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울산 공장, 울산 사공장 같은 경우에는 펠리세이드라든지 스타리아라든지 굉장히 인기 좋은 차종들을 생산하고 있고 좀 비교적 잘 팔리는 차 위주로 만들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펠리세이드가 지금 수출이 돼야 되는데 수출 예. 물량도 부족한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면에 전주 공장 같은 예. 경우에는 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생산 능력이 있는데 작년에는 한 3만 몇천 대 정도. 그러니까 가동 능력에 비해서 뭐 한 30여%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상황이거든요. 생산 능력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애가 타지만 전주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이게 뭐 아무런 야근이나 특근이나 이런 걸 못 하시게 되니까 그러겠네요. 소득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는 그러면 이 울산 사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량이 이대로라고 하면 미국 공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부 물량을 스타리아 물량을 전주 공장으로 좀 주면 어떻겠느냐. 일부 자동차를 만드는 걸 전주 공장에서 만들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주 공장 노동자들도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예. 그걸 협의하러 갔던 자리입니다. 네. 근데 울산 사공장에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울산 사공장에서는 이제 물량을 두 차량 다 전혀 이제 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전주 공장에서 온 노동자 대표를 이제 좀 막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지는 아직 좀 분명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른바 일감을 한쪽에서는 이쪽으로 본인 공장으로 가져가려는 노조원들. 네. 다른 노조원들은 그걸 왜 가져가세요? 반대하는 노조원들.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전라북도, 이제 전주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보니까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개입을 하고 이게 전북에서도 꽤 큰 정치적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계속 얘기가 있었나 보네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외부에서 보면은 좀 전주 공장으로 좀 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노노 갈등 내지는 이런 양상으로 좀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현대차 노조인데 공장별로 이해관계가 달라져서 이렇게 갈등이 벌어졌고 여기는 뭐 이 기사는 폭행이다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일감 그거를 좀 넘기냐 마냐 이 문제 갖고 계속 뭔가 대립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윤경호 의원님.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노동 현장의 유연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노동 시장에도 유연성 얘기 많이 하지만 사업장 내에서 이렇게 한쪽에서는 생산 물량이 모자라서 오히려 유효 인력이 있는 상황인데 그 유효 인력을 다른 쪽으로 좀 탄력적으로 갖다 쓸 수 있게 하는 이건데요. 우리는 결국 지금 뭐 제목이 지금 민노총을 뭐 폭행했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요. 결국 현대차 내에서도 노조 내에서도 이렇게 단위 사업장별로 또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바로 지금. 그런 거에서 우리가 유연성을 빨리 확보하지 않는 한 결국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건가. 같은 노조 안에도 공장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요. 다음은 나라박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기사인데요. 좀 빠르게 소개해드리죠. 아베 동생은 방위상 유임했고 아소천함은 재무상에 기용했습니다. 기시다 새 총리 오늘 출범하는데요.
그러면 본인 관련된 뭐 측근 넣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뒤에 아베, 아소, 일본 내 실력자를 꼽히죠? 거기 무슨 동생, 처남, 이 뭐 가족 기업이에요?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각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기사 총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필리핀 얘기예요. 필리핀 부녀 집권하나 두테르테 대통령 은퇴하는데요. 딸이 대선에 나올 듯하답니다. 본인은 물러나고 딸이 대통령이 된다. 이런 시나리오예요, 지금. 두테르테 부통령 도전 포기 선언. 43 딸, 아버지 닮은 스타일. 시장직은 이미 주고받았대요, 서로. 여기 아래 보시면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내년 5월 대선에서 부통령에 나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필리핀은 6년 임기 대통령에서 연임을 못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통령 한 번 하고 쉬었다 다시 대통령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이참에 필요 없고 딸한테 대통령을 시키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김구락 교수님. 네.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이게 끼리끼리입니까? 뭡니까 이건 도대체? 일본은 세습 정치가 굉장히 오래된 전통처럼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분권형의 어떤 그 전통이 막부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거든요. 그런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기시다 내각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아베 정권 시즌 3 뭐 이 정도로 되는 것이고요. 지금 나와 있지만 방위상이 기시노부오인데 이게 아베 동생이 친동생이에요. 근데 성이 다르죠. 왜냐하면 외가에게 이제 입적이 됩니다. 양자로 그래서 들어갔기 양자로 때문에.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기시다는 그 이제 친동생을 이제 영입함으로 해가지고 아베의 뭔가 영향력을 같이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필리핀 같은 경우도 호족 중심의 정치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의 집안이 호족이 아주 강력한 호족이 사실상 필리핀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 두테르테 가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딸한테 물려주는 이런 시장 장면. 물려주니 대통령까지. 그렇죠. 뭐 이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 지금의 어떤 현상이 조금 지나치게 이 혈통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가 지금 아시아권에서 잡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생기네요. 나라 밖에 있었던 두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